앉아주세요. 하고 앉아주세요. 뒤에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써가지고 형님, 고맙습니다. 합장 문제가 합장 보면 저 집이 기억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전두환 증인의 상대에서 이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가치는 역사의 흐름이고 저와 이번 김민환 수석은 2년간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박정희 국제연구사업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큰 어른 이해찬 전 대표님의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가신 대중들은 고인께서 끼치신 공덕을 추모한 진리의 큰 품 안에서 안식을 얻고 완전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님은
아버지 이인용님과 어머니 박양순님 사이에 운동 청년연합과 민주통일민주운동연합에서 활동하셨고 1987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민주개혁 싱크탱크인 재단 종제식을 맞이하여 이곳 소태산 기념관에서 종제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형제분들 나오셔서 양전에 삼가 고인의 영전에 두 손을 모읍니다. 총리님 가신 지 49일, 불교에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49일 동안 다음 생으로 가는 여정을 걷는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날인 오늘, 저는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부디 그 무겁고 길었던 짐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곳으로 가셨기를 온 마음으로 빕니다. 총리님, 저는 아직도 휴대폰 일정표에서 메모 하나를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 저녁 6시 이해찬 전 총리님. 총리님이 베트남 민주평통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당대표로서 따뜻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손수 잡아 주었던 그 약속입니다. 연결식 추도사를 읽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 때문에 목이 메었습니다. 49일이 지난 오늘도 그 일정을 지우는 것이 총리님을 제 기억에서 지우는 것 같아서 차마 손이 가지 않습니다. 총리님, 기억하십니까? 2018년에 저는 총리님 편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이 열렸을 때 이해찬 총리님의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당선을 위해 같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도 그 선택이 너무나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은 당대표가 되셨고 당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후배 당대표로서 이해찬 선배 당대표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500만 당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당원이 주인인 당원 주권 시대를 열었습니다. 총리님께서 당원 주권 정당에 첫 돌을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돌탑 위에 마지막 돌을 올리겠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180석의 기적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압승이었고 그 토대 위에서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고 결국 제가 오늘 민주당 당대표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총리님께서 총선 압승을 이루어냈듯 저도 6.3 지방선거 압승의 책무를 이어가겠습니다. 총리님은 늘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었지만 결코 행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어느 자리에서 문득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에이, 사람이 그러면 못 써. 그 의미가 정치인은 세 가지의 실을 가져야 한다. 진실, 성실, 절실해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참 쉬운 말씀이시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총리님이야말로 그 세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으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기부 고문실에서 진실했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성실했으며 마지막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절실했던 분, 그 삶이 그 말의 뜻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총리님이 평생을 그렇게 사셨기에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유언처럼 들립니다. 지난해 8월 저는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상임 고문단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총리님이 저를 보시며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란 관련 세력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암약하고 있어 단단히 챙겨야 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총리님의 그 한마디는 제 등을 밀어주는 말씀이셨습니다. 수십 년을 독재와 싸우고 내란과 싸우고 불의와 싸워온 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날의 총리님은 여전히 투사하셨습니다. 연세와 상관없이 직함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향한 그 불꽃은 조금 더 꺼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여름날이 제가 총리님을 마지막으로 뵈었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총리님, 1월 24일 총리님이 베트남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제주도 행사 중에 총리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좀 더 자주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그 만찬을 더 일찍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후회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 민주진영의 네 번의 역사적 승리, 그 모든 승리의 설계도에 총리님의 이름이 앞줄에 쓰여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총리님이 가신 지 오늘 49일, 이제 저 하늘 어딘가에서 오랜 동지들을 만나셨겠지요. 저는 얼마든지 그동안 우리 잘 살았지 하고 물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께서는 고문도 없고 선거도 없고 내란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평화를 누리며 살 자격이 충분합니다. 총리님은 저의 정치적 스승이셨습니다. 그저 살아가시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언제나 감동적인 강의였습니다. 오늘 저는 총리님을 보내드리며 저에게 남겨주신 세 글자를 다시 새깁니다. 진실하겠습니다. 국민 앞에서, 역사 앞에서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자리를 지키고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절실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평생을 품으셨던 그 꿈,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깃드는 그날을 향해 단 하루도 목마름을 잃지 않겠습니다. 총리님, 보고 싶습니다. 안녕히 부디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시민 작가의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이해찬 대표님, 유시민입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1980년 4월 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형님이셨죠. 이게 살아오면서 의원님, 장관님, 또 총리님, 그리고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대표님은 나라를 집으로 삼고 국민을 가족으로 여겨야 하는 공인의 삶을 선택하셨고, 공직자로 일했던 모든 자리에서 그에 맞는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대한민국에 가장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을 민주적 국민정당으로 발전시킨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죠? 1987년 12월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저는 너무 허무하고 절망적이어서 그냥 울고 있었는데, 대표님은 자, 우리 평화민주당에 입당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주화를 완수하려면 전국적 기반을 가진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으로 시작해서 국무총리까지 여러 공직을 수행하시는 동안 대표님은 유능한 민주주의자가 일을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직자로서 이루었던 그 어떤 성취도 대표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을 반석 위에 올려 오늘과 내일의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한 것에는 비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님, 애를 참 많이 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46년 동안 저는 대표님을 알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곳에서 활동했지만 대표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지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4번 민주진보정부를 세울 때마다 대표님이 늘 옳은 판단, 바른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생각하고 소통하면서 노력하셨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좋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대표님은 자기 성찰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늘 살피셨고,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는 남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잘못 판단한 원인을 진단하고 스스로 생각을 바꾸셨죠. 저는 1991년에 한 번, 그리고 2002년에 한 번 그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과정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죠. 저한테는 민주화운동의 선배셨고, 또 공직에서는 상사였고, 정치에서는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인생의 버시기도 했던 이해찬 대표님. 이제 가시는 그곳에서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만나시겠죠? 이곳 일은 이제 놓아버리시고 그 두 분과 옛 이야기 나누면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찬 대표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다. 될 때까지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예, 따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곳 세상의 일은 남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편히 가십시오. 사랑합니다. 이어서 천도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영원영지 영모 관세멸도 상도 거래각도 이 세상에서 영가가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전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하며 범보와 중생이며 귀천과 화보 이해찬 영가시여 일체 만사를 다 영도소서 생사에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간 일천당에 비치는 것과 물도 또한 그 근도는 본연 정정한 성품자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이거는 왕래하여 주정 생사는 아니외다. 111년 3월 14일에 원불교 예감 등은 열반인 이해찬 영가의 열반 후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신신을 재개하옵고 삼가를 축원합니다. 산다는 것, 삶이란 정신과 육신이 결합되어서 넘어섰습니다. 이제는 오직 마음을 가실 것입니다. 일체는 마음, 지혜의 눈을 가려 어둡게 합니다. 자신의 가족에게만 머문다면 합니다. 그러나 잘 배워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 나의 재능으로 욕심을 버린 자리에 목적의식조차 없으면 정처 없이 길을 잃고 떠도는 구름과 같습니다. 뛰어날 것입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무궁한 거룩한 성자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거듭 축원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제배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연구인 권영
다음은 전현직 정부 인사를 대표하여 김민석 국무총리 부인과 다음은 동북아 평화 경제 교류협 제외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원불교 교단을 대표하여 분양하십니다. 분양하실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유족 또는 동지의 관계로 복제에 정한 바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을 착하였다가 오늘 49일 종제를 맞이하여 탈북하옵나이다. 비록 오늘 탈북은 하오나 이해찬 영가를 위한 축원은 쉬지 아니하겠사오니 이해찬 영가시여 조감하시옵소서. 모두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님을 비롯한 당직자 여러분, 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대중들은 그대로 잠시 앉아서 기다려주시고 내 외빈께서 퇴장하신 후 먼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차를 이중으로 주차해 놓으신 분들은 먼저 좀 빼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은 우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올라오셔서 먼저 분양을 시작하겠습니다. 분양하신 분들은